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시장 재밌죠? 전일자로 그 상한가에서 뭐 10개 중에 7개였던 종목들이 오늘은 하락순위율 20위권에 뭐 한 10개 이상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쌍방울 관련주들 전체 다 하락했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하나의 관련 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다 무너진다고. 오늘 이건 아마 장 초반에 하한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초반에 그 공포 심리에 투매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하한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돌리면서 전고점 깨고 다시 내려왔죠.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뭐 하한가일 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량 크게 털면서 시작했고 여기 최대한 올리면서 여기 또 물량 크게 털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래량 거의 없는 거 보시면 하는데 대략적인 종목들이 다 이래요. 그리고 오늘 또 재밌는 게 우리는 쌍용차를 우리는 여기서 왔잖아요. 여기서 이 그룹에서 왔는데 갑자기 에디슨 EV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더니 금호 HT에다가 자금을 이제 엮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호 HT의 그 지배 세력이 이제 이스트 버건디죠. 그런데 나머지 회사인 하나, 둘 이게 지금 거래 정지 당하고 세 개 이것까지 거래 정지 당해가지고 여기 있는 회사는 크게 이제 탄력을 못 받았고 금호 HT 이것만 다시 상한가로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볼 종목들이 S맥에서 연관되는 바른전자 이런 쪽으로 가볼 건데요. 에디슨이랑 그 UNI는 기존의 영상에서 그 분석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카드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상단에 카드 눌러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른전자 일단 거래 정지당했죠. 그 다음에 매출액은 뭐 꾸준히 나와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실제로도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30%씩 나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유보율이 없기 때문에 이건 거의 자본 잠식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거래 정지. 그죠?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거래 정지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그 최대 주주인 S맥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오성첨단 소재도 이 바른전자에 대한 회계적인 부정일지 아닐지 아직까지 몰라요. 이 회계적인 처리에 대한 미흡으로 인해서 같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달아서 되어 있죠. 하나가 무너지니까 나머지도 다 연달아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이거 세 개 중에 한 개만 상장 폐지 사유가 나와서 상장 폐지 된다면 나머지 연달아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EM 플러스라는 곳에서 일단 바른전자의 지분 120억을 갖다가 2차 전지 소재 공장 증설을 위해서 이제 그 S맥에게 파는 겁니다. S맥에게. 그래서 S맥이 이 바른전자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건데 EM 플러스가 이거를 판 내용은 이제 그래핀 기반의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EM 플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분석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EM 플러스가 추구를 하는 이 그 그래핀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EM 플러스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른전자가 87.5억 원의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죠? 적자 부분이 대폭 큰 회사가 그러니까 최근 연도에 이 흑자가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돈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보율이 자본 점식이랑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금은 뜬금이 없는 겁니다. 공장 신축을 위해서 이렇게 취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회사가 진행을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전문이래요. 그리고 화웨이 총판 사업 이렇게 두 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 반도체 후공정 제조로 제품화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웨이 총판 사업 당연히 망했습니다. 화웨이 관련된 그 국내 기업들 쭉쭉 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매출 비중이 SIP 사업부가 86%고 화웨이 총판은 1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생산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24기, 23기, 22기 뭐 이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 평균 가동률이 17.34%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엄청나게 낮은 수치죠. 그죠? 엄청나게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수치가 잘못됐나 하고 봤더니 전년도에는 13.24%예요. 전년도에는 13.24%. 당연히 이렇게 개설된 그 공장 캐파에 비해서 이 부분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적자가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흑자 전환이 안 되겠죠.
생산설비가 이만큼 있는데 사용하는 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이 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쓰니까 돈이 나가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고정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가게 장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 무조건 열어야지만 그래도 나머지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적자 보면서 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파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났겠죠. 자, 매출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죠.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는 이제 적자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흑자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해 보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 정도로 했던 거고, 실제로는 여기가 보시면은 생산 능력이 가동률이 91.5%일 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전기에 이만큼 손실이 났고 총판 부분도 단기에만 이렇게 있는 거지 전기에는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무하고, 특히나 보면은 국내보다는 홍콩 쪽으로 많이 이제 매출액이 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홍콩 쪽으로 나가는 게 그거겠죠. 이게 홍콩이 요새 중국령이니까 거의 이쪽으로 화웨이 장비가 좀 들어가니까 이거에 아마도 화웨이 총판을 하는 쪽에 밀어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예금도 압류를 당했어요. 문제가 있는 회사죠. 보면은 상표권 위반 소송 관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단 많은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무슨 대출이자 지연 납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품권 위반 소송까지 잘 날이 없죠. 잘 날 없는 회사는 당연히 거래 정지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자, 거기다가 전환사채도 또 엄청 많아요. 전환가액 보시면은 500원, 52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물론 그 주식 병합 이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좀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계속된 전환사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죠. 가격대 보시면 알겠지만 130억, 이거 20억, 150억 정도가 있는 거죠. 150억. 거래 정지된 회사에 150억 정도의 저가의 전환사채가 있다는 것 부담이 되죠. 그리고 이 전환사채는 얘들이 여기 있는 표면 이자만 받고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채에 대한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 회사가 바른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른테크놀로지에서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퀀텀 투자조합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조합원 출자를 하고 거기에 최대 주분을 넘긴 겁니다. 여기도 되어 있죠. 전환가액 500원. 자, EM플러스도 이때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와서 120억 정도를 주고 전환사채를 갖다가 발행해서 회사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이 회사를 통해서 뭔가 다른 걸 해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취득가액 535원에다가 3자 배정 유정 증자를 받은 거를 바로 여기 이제 S맥에다가 그대로 1년 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그냥 바로 넘겨버려요. 1년 좀 더 됐구나. 장외 매도로 해서 넘겨버립니다. 이거 수량은 여기 6자를 빠뜨려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오류가 난 거예요. 오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고 이 가격대가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S맥이 이 아까 있는 그 바른전자를 인수를 EM플러스에서 했죠. EM플러스. 근데 이 자금이 보시면은 유상증자 대금의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S맥 주식회사 조경수 제가 분석해드렸죠. 이스트버건디의 실질적인 지배주주 이스트버건디. 그리고 여기 연관된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유상증자 결정을 S맥에서 하고 그때 받은 돈이 300억이에요. 300억.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드러난 거는 120억만 바른전자에 간 거죠. 그럼 나머지 180억은 또 다른 회사를 갖다 인수하는데 썼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개의 회사에다가 문어발식으로 계속 이제 확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전환사채 많은 쪽으로만 해서. 자, 바른전자가 S맥이 최대주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킴 1호 조합 외 6인이란 게 있어요. 그죠? 지킴 1호 조합 6인. 여기서 보면 R2인베스트, R인베스트 이게 좀 눈에 띄잖아요. 보면은 R1, R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R인베스트에서 이 R인베스트가 이제 컨설팅 연구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라영창이에요. 라영창. 아까 보셨죠? 여기 라영창 여기 있잖아요. 그죠? R인베스트가
법인 이름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라영창이라는 사람도 따로 이렇게 지분을 산 거예요. 근데 대신에 아리메스트보다 훨씬 한 3배 정도 많게 샀죠. 자, 아리메스트가 또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는지 한번 보니까 아리메스트, 알투인베스트, 그죠? 넥스트 사이언스. 넥스트 사이언스가 최대 주주인 G3BNT라는 회사에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HLB, HLB제약 이렇게 다 있죠. 그죠? G3BNT가 안구 관련 회사로 제가 2016년대 이때쯤에서부터 들었거든요. 이때가 아마 임상 이상인가 그랬을 거예요. 임상 이상. 임상 이상인가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그것도 없죠. 아무런 아직까지 그런 것도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뭐 한 방 띄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G3BNT의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정 주식률. 이것도 최대 주주가 불안불안한 거죠. 이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바른전자가 실질적으로 이 바른테크놀로지 말씀드렸죠. 바른테크놀로지. 이 바른테크놀로지가 바른전자의 실질적인 지배 그 주주였던 거예요. 바른전자, 바른테크놀로지 아래에다가 바른전자. 근데 이게 지금 날려먹어서 얘들이 주식을 소각하고 그냥 날아간 겁니다. 권리는 나머지 회사들한테 넘겨주고. 그래서 이제 회사의 이제 상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는 상황인데, 그러면 바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바른 테크놀로지가 이름을 최근에 바꾼 것이 광무예요. 광무. 제가 사명 많이 바꾸는 데는 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름이 릭스 솔루션이었어요. 릭스 솔루션. 릭스 솔루션에서 광무로 이름을 바꾼 지도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바른 테크놀로지. 사기꾼들이 이름을 자주 바꾼다고 얘기했죠. 매출에 보시면 알겠지만 벌면 버는 대로 그냥 다 적자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주가는 그리고 1,000원이 안 되잖아요. 다이소 주식 시가총액 1,072억. 주요 주주를 보니까 이건 또 그냥 조합이에요. 뭐 아틀라스 8,000, 스트라타 조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유통 주식 수가 80%가 되는 거 보면은 과거에 전환사채가 상당히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전환가액이 464원, 464원 이렇게 되어 있고, 상장 예정일이 4월 27일이에요. 그죠?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주가가 거의 이거의 2배잖아요. 그죠? 지금 주가를 그대로만 유지를 하면은 얘들은 한 2주만 더 버티면 돼요. 그럼 2배 차익 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매도해도 돼요.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하면은 실질적인 지배 그 대주주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우리들 휴브레인이 최대 주주가 아예 없었어요. 한동안. 그렇게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소액 주주만으로. 자, 스트라타 조합. 얘들이 이제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464원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받아왔죠. 525원에다가 다른 쪽에 이제 다 배분을 해줬다. 사업의 개요. 지배회사는 광무인데 밑에 보시면 바른 네트워크스, 뭐 공감 에코먼트, MI팜, 제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시면 반도체, 환경, 2차전지 원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신사업, 돈으로 신사업 되는 걸 때려 넣는 거예요. 잘 되든 말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 우리 이런 거 한다. 핫한 거. 지금 환경 관련 거. 그죠? ESG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섹터 하나 넣고, 2차전지 핫하죠? 이 섹터 하나 넣고, 반도체 하나 넣고, 제일 한국에서 잘 나가는 1, 2, 3를 갖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가는 작살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은 회사를 키우는 건 관심이 없으니까 전환사채만 팔고 나가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관계기업에 또다시 하나가 나오죠. 리더스 기술투자. 뭐 지분율이 되게 적기 때문에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연결실체에는 나오게 돼 있어요. 리더스 기술투자, 이것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연관된 기업 하나 더 나왔습니다. 연결 범위 변동. 단기에는 MI팜이라는 제천이 있고, 그 전에는 바른경제TV라는 곳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외됐는데 지분 매각을 했다. 자, 바른경제TV가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그 유사투자 자문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21억 2천만 원에다가 다른 쪽으로 넘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사투자 자문의 이제 지분이 적어도 한 30억 정도는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한 달에 매출액이 웬만한 곳은 40억, 50억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최고 업계 최고가 한 40억, 50억 나오고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10억에서 15억 이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유사 투자 자문이. 자, 바른경제TV 여기 나와 있죠. 뭐 전문가분 계시네요. 그래. 뭐 인상 좋으십니다. 여기 이제 그 모든 분들이 이제 연락을 해서 가입을 하면은 리딩비를 내고 종목을 받는 거죠. 종목을 받는데 오늘과 같은 쌍방울 이런 것들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안 나왔을 리가 없죠. 쌍방울, 현대사료, 에디슨 EV, 뭐 광림 뭐 이런 거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런 거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끝나자마자 그죠? 나노스랑 에디슨 EV랑 연관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패턴 자체가 너무 똑같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팔아먹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지분이 빠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팔 거며 이번이 마지막 전환사채 정리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를 드렸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빨리 움직였죠. 왜냐하면 이게 과거와 다르게 SNS가 너무 발달되고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여의도 찌라시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여의도는 그들만의 채널이 있을 텐데 요즘은 뭐 SNS 통해서 그런 채널 자체를 갖다 비밀을 유지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들이 기사나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 이런 걸 폭발을 시키니까 아씨 에디슨이 먼저 터지고 아씨 우리도 못하겠어 다시 받아라 이렇게 가서 금호 H한테 넘어간 거예요. 어차피 이거 다 연관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뭐 한 건 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어느 순간에 정리를 하려고 할 거고 정권이 바뀌어서 금융수사 뭐 그쪽 부서가 다시 재건이 된다고 하면 다 타고 들어갈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다 걸리겠죠. 연관성이 다 있으니까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이런 지분 관계에 대한 불안감은 여기서 자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 이제 왔으니까 비보존이랑 이제 이쪽 애들도 이제 터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금호 HT의 실질적인 주주가 이스트 버건디고 이스트 버건디에서 컨트롤하는 게 이쪽 라인이니까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내일은 뭐 이쪽 종목들이 올라간다 싶으면은 손도 대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에디슨 EV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금호 HT가 분명히 여기서 얘들 걸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장외에서 돈 올라간 거 이걸 갖다 투입한다고 얘기하겠죠.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저한테 오셔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해봐라 오레고맙 뭐 오레고 봄합 그거 뭐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까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난소암이 걸려서 죽는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없어요. 이거 사람이 질병으로 죽을 확률도 상당히 낮은데 거기서 암으로 죽을 확률은 더 낮습니다. 근데 그 암 중에 난소를 가지고 있는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난소 암에 걸릴 확률은 훨씬 더 낮겠죠. 그러면 특정한 인원을 위해서 정말 비싸게 이 약을 갖다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나머지 회사들이 못 버틴다니까요. 얘들 다 적자 회사예요. 얘들 현대사료예요. 현대사료. 현대자동차가 아니고. 그리고 얘들 두산이 아니고 두월물산이에요. 두월물산. 두산이 아니고 두월산업이에요. 대기업이 아니고 그냥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잡회사란 말이에요. 잡회사. 상장이 얼떨결에 된 잡회사예요. 잡회사. 이런 회사들이 밀어주는 이 카나리오 바이오가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 의구심을 가지면서 진행을 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끝난 줄 알았던 나노스와 연관된 회사들 다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마무리 짓고 여기 부분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